안녕하십니까. 전문대 교양교육 권고안 부록 두 번째 강의 여러분과 함께할 성균관대학의 박정화 교수입니다. 이 두 번째 부록은 우리 권고안에 보면 부록이 2, 3, 4가 있는데 4는 이제 실제로 예시 교과목들, 예시 교과목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하라는 것도 아니죠. 이런 과목들이 학문 영역별로 또 능력별로 기초문해나 자유학예나 과목으로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정도였고요.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릴 부분은 부록 2와 3에 있는 교양교육과 특히 이제 부록 2에는 기초문해 교육과 직업기초능력인데 제가 폭을 좀 넓혀서 교양교육 전체와 직업기초능력, NCS의 직업기초능력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 3에 있는 교양교육 영역별 주요 목표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그래도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걸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과 직업기초능력 부록 2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교양교육 영역별 주요 목표 얘기를 부록 3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간단하게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양교육과 직업기초능력. 원래 부록 2는 기초문해교육과 직업기초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폭을 좀 넓혔습니다. 우선 그 전문대학 그동안의 기관평가나 기본역량 진단에 보면 기관평가에서도 전문 직업인으로 갖춰야 될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을 보고 교양교육에서 학생의 인성 함량을 위한 교육과정인가를 본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양에서 직업기초와 인성 두 개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일종의 역량과 인성이죠.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도 전문대 부분에 보면 직업 기초 및 교양 교육 과정 그래서 둘을 직업 기초를 교양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교양과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 밋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양 학점 전체를 또 직업 기초도 포함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항상 직업 기초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전공교육 과정에서도 직업 기초능력 제고를 위한 교과목은 직업 기초 및 교양 교육 과정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학마다 직업 기초능력 관련 과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걸 한편으로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하지만 또 대학 입장에서는 뺄 수도 없는. 근데 직업 기초능력은 또 숫자가 많으니까 10개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할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가 지금 우리 전문대학에 놓여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심지어 제가 컨설팅 가보니까 한 강좌에서 직업기초능력 7개, 8개를 다루는 과목을 운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직업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이 아닌 거죠. 직업기초 능력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능력 배양 과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체험 과목 비슷한 거죠. 따라서 직업기초 능력을 만일에 개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건 과목의 우리가 개수를 10개씩 할 수 없으니까 한 과목 하더라도 어떤 능력으로 제한을 하더라도 그 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하는 교과목이 필요하고요. 그냥 그거 알아보는 교과목이 아니라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도 우리가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컴피턴시잖아요. 영어로는. 일종의 역량 기반 교육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업기초 능력이 뭐다라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퍼포먼스, 실제로 해보고 실습을 통해서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양교육 권고안에 나와 있는 기초문해 교육 부분이 직업기초능력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유학예와 기초소양 안에서 기초문해 영역에 보면 권고안에 글쓰기, 의사소통, 정보문해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글쓰기에 주가 붙어 있죠 아마. 왜냐하면 의사소통 그러면 글쓰기도 포함하는 건데 전문대 현실에서 글쓰기가 너무 약화돼 있고 또 대학 교육에서 글쓰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볼 때 글쓰기를 독립적으로 떼놓고 나머지 의사소통 이렇게 이제 체계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교육 현실을 고려해서 저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저런 과목들은 실제로 직업기초능력 과목일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예를 들어서 설득,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공감, 또 읽기와 글쓰기, 생각쓰기 등등등 다 의사소통 능력 해당되고, 혹은 글쓰기 다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되는 거죠. 직업기초. 또는 그 외국어도 생활 일본어, 생활 중국어, 영어 다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기초, 실무 다 정보 능력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저렇게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과목을 만들지 말고, 그 과목은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기르겠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기르겠다. 이게 현실적인 능력 배학 과목이 되죠. 공감 능력을 기르겠다.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겠다. 그게 이제 실제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넓은 범위 안에서 한 학기에 수행할 수 있는 목표에 맞는 교과목을 설정하고, 그걸 통해 그 능력을 기르는 이런 과정으로 과목을 구성해야 실제로 기초문해 교육에 해당되면서 실제 직업 기초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 되니까, 직업 기초 능력 자체를 제목으로 하는 과목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능력 배양이 쉽지 않다. 따라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좁히는 저런 과목들이 기초문해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되면 그게 곧 직업 기초 능력의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하는 거다라는 점을 부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컴피턴시라는 것을 직업 기초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컴피턴시 개념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사실 컴피턴시라는 개념이 부각된 건 6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래서 직무 성과나 삶에서의 성공 여부가 지능이나 적성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면서 결국 업무 성과로 이어지는 수행 능력과 관련된 능력이 뭐냐. 그걸 이제 컴피턴시라는 개념을 그렇게 좁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행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역량 연구가 이제 기업 교육과 인사관리 분야에서 도입되게 되고요. 그래서 역량 개념이 업무 그냥 갖추고 있는 평범한 능력이 아니고,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진화가 되죠. 그래서 80년대 초에 오면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개인 어떤 내적인 특성이다. 이런 말이 되고요. 90년대 초에 가면은 직무를 평가해 봤을 때 그 직무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낳게 만드는 어떤 내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이나 자기 개념, 특질, 동기 등들이 거기 포함된다. 결국 넓게 보면 이런 흐름 전체가 성공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행자의 특성이라는 의미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수행자 중심의 접근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특성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퍼포먼스를 성공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수행자의 특성이나 행동에서 컴피턴시를 끄집어내는 게 흐름이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수행해야 될 과제, 직무 중심, 과제를 놓고 과제의 핵심 요소가 뭐냐. 그렇다면 그 과제의 핵심 요소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러니까 직무별로 끄집어내는 쪽으로 접근이 되고, 지금 NCS는 그런 이제 앞으로 과제 중심 접근에 가깝게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이 있고, 지금도 두 가지 흐름이 여전히 있어요. 일터에서는 원래 직업교육 쪽은 2번이 더 강화되어 있고, 그 이후에 대학에서 요즘 이제 그 역량 얘기는 일의 성격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 역량 개념은 기본적으로 직업교육의 개념이고, 결국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성공적인 수행 플러스 객관적 측정. 그래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역량으로 구체화시키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결과를 측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게 한국에서도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컴피턴시를 아예 직무 능력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죠. 역량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업도 역량을 세 차원으로 나눠서
파운데이션 혹은 베이직 컴피턴시, 기초 역량, 그 다음에 잡 컴피턴시, 직무 역량, 그 다음에 리더십 컴피턴시, 이제 관리자들이 갖출 역량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대학에서의 교육 과정은 교양 교육에서는 기초 역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 대학은 이 과에 따라서는 직무 역량 교육을 하지만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은 직무 역량으로는 갈 수는 없고 대학 교육 전체가 기초 역량에 해당되고 직무 역량은 이제 회사에서 뽑으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역량은 기본적으로는 직업 교육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역량이 이제 OECD 때문에 학교 교육에 전면적으로 도입됐죠. 이른바 대세코 프로젝트로서 그 키 컴피턴시,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연문대도 요즘 역량, 학교 전체 목표를 역량으로 규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직업 기초 능력 할 때 그 직무 역량, 직무 능력이란 말과 역량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처음에는 개인의 성공, 사회의 성공, 석세스를 목표로 삼았다가 그 이후에는 웰비잉으로 이제 목표는 바꿨는데요. 어쨌든 이 경제협력개발기구잖아요.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처음의 컨셉이었기 때문에 비판들도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면 결국 한 사회 주류 생산 야책이 잘 작동되도록 해주는 능력 아니냐. 그리고 결국 역량 개념을 부각시키면서 뭔가 평가 어떤 그 사업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본 생산의 가치로서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교육 체제를 전환해서 그야말로 휴먼 리소스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그쪽도 석세스가 아니라 웰빙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른바 일반적 역량 얘기도 왜냐하면 직업 기초 능력이 전형적인 일반적 역량이죠. 어떤 직업을 가지건 간에 갖춰야 될 직업인이 갖춰야 될 일반적 역량인데 과연 이런 일반적인 역량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래 직업 교육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직무나 특정 역량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유용한 역량이 과연 있느냐. 일종의 제네릭 스킬, 제네릭 컴피턴시. 그래서 역량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논쟁이 많이 벌어졌는데 NC에서의 직업 기초 능력은 일종의 일반적 역량이죠. 어떤 직업을 하건 갖춰야 될 역량. 그래서 일반적 역량을 인정하는 베이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역량은 결국 뭐냐? 이 역량 기반 교육을 한국에 도입했던 쪽에서도 한 사회의 주류적 생산 양식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냐.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오히려 산업의 직무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거라면 일종의 그 의미 있게 얘기될 수는 있다. 이런 이제 양면성을 가진다. 그래서 교육 전체를 역량으로 도배해 버리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문제가 교육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지식 혁신을 주도할 구세주지만 삶과 교육의 세계에서는 꼭 그렇지 않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역량 기반 교육을 도입하는 팀에서도 초기부터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역량 교육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접근해야 되는데요. 근데 역량 교육을 접근할 때, 역량 교육에 접근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역량 교육을 교과목 수준에서만 접근하려는 게 문제입니다. 한 과목이 한 역량만을 목표로 할 수 있는가? OECD의 핵심 역량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요. 역량은 단순한 기능 또는 인지적 어떤 차원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식, 기능은 물론이고 태도, 동기, 가치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념이고 역량의 구성 요소들이 내적 구조를 이루면서 총체적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역동적 복합성을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량을 하나씩 분리해서 교육하는 접근 방법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역량과 교과목을 1대1로 대응하는 건 난센스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이런 과목 만들어서 이 과목은 의사소통 능력만 기른다. 이건 난센스죠. 좀 이따 비판적 사고 얘기를 제가 드리겠지만 어떤 한 과목이 한 역량만 기를 수가 없죠.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 교과목과 관련된 다수의 역량을 각각 퍼센트로 표시하는 것도 어떤 학교들은 일반 대학에서 역량 기반 교육하면서 A 역량 70%, B 역량 20%, C 역량 10% 이것도
넌센스죠. 그것도 그야말로 서유 작업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내 과목에서 1순위로는 이런 역량을 기르고 2순위는 이런 역량, 3순위는 이런 순위는 표시할 수 있지만 퍼센트까지 하는 것은 그거는 지나친 얘기죠. 중요한 건 역량은 한 과목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과정 전체를 통해 달성돼야 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목과 교과목, 정규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 연계해서 학습 경험 전체를 통해서 역량을 배양하는 로드맵을 길러야 되고 그걸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학교에서 그동안 역량 교육을 했지만 직업 능력이란 말로 학교 전체 목표를 역량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양, 전공, 비교과가 합쳐서 수학 과정 전체를 통해서 역량을 기르는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역량을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로 설정하고요. 그 과거의 내용 지식 습득이 중심이고 역량은 부가적으로 습득하던 수준은 비판하고 역량을 주요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역량을 내용 지식과 동등하게 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로 설정해서 교육 과정 전체를 통해 설정돼야 될 목표로 삼는 거고 따라서 교육 과정이 제공되는 모든 학습 경험이 역량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돼야 되니까요. 교육 과정 차원에서 설정이 돼야 됩니다. 로드맵이 나와야 되고요. 학생은 교과목 하나가 아니라 교과목들을 단계적으로 수강해 가면서 관련 역량이 점차 향상되도록 교육 과정이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교양, 전공, 비교과가 합쳐져 가지고 따라서 과목 개설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이런 과목 개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교양만이 아닌 전공 과정에 그 과제물이나 학습 경험으로 배치를 해야 되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에도 하지만 과제, 평가 활동에 다 역량이 연결돼서 일종의 모듈화 시켜서 예를 들면 A 그룹 과목에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어떤 과제들이 쭉 들어가고 B 그룹의 과목에는 다른 역량 관련 과제들이 쭉 들어가고 이러면서 구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규 교과목에 들어가 있지 못한 역량을 비교과로 지원해서 기르는 그런 협조적인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과목도 결국에는 교수법에 따라서 다른 역량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른다고 생각해야지 과목 이름 하나 딱 정해서 의사소통 능력 그러면 길러진다. 그 곤란하고요. 그것도 폭을 더 좁혀야 됩니다. 더 좁혀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량은 실제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역량 개념이 근데 세 가지예요. 컴피턴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교육 개념입니다. 업무나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 또 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근데 원래 그게 NCS의 그 컴피턴시 개념인데 직업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대학들이 일반적인 목표로 쓰고 계시는 역량은 오히려 애트리뷰트, 호주에서 많이 쓰던 애트리뷰트 개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는 인성도 역량으로 설정하는데 인성이 업무나 과제의 수행 능력이 아니죠. 객관적인 평가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많이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죠. 애트리뷰트는 뭐냐면 자질, 대학 졸업생이 갖춰야 될 자질, 그래주에이트 애트리뷰트. 그러니까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 교육을 통해서 습득해야 될 일반적인 자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직업 교육보다 더 넓은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인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갖춰야 될 자질까지도 역량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capabilities라는 말까지 역량으로 번역되는데 이건 뭐냐면 개인적인 자질만이 아니라 그런 자질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까지도 포함돼서 내적인 특성으로서 역량만이 아니라 그걸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조건까지 포함하는 건데 뭐 우리 한국 대학에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역량을 이처럼 규정하는데 이처럼 이라는 게 지금 애트리뷰트 자질로 규정해 놓고는 그에 대한 교육, 검증, 평가는 일처럼 하려는 게 문제예요. 일은 뭐냐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수행 여부를 관찰, 측정해야 되는데 역량이라 규정된 것 중에 많은 것은 수행과는 관계없고 객관적인 관찰도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것까지도 심지어는 인성도 역량으로 놓고 인성이 얼마나 교육이 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겠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규정하고 일처럼 교육 검증 평가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역량의 성격에 따라서 역량에 대한 검증 평가도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결국 기본 역량 혹은 핵심 역량은 교양교육 목표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전공교육에서도 교양기초교육에서도 교과에 따라서는 교과의 본연적인 목표가 있고 거기에 부가해서 핵심 역량을 기를 수가 있는 거죠. 과제를 통해서. 특히나 교양교육은 직업을 위한 교육, 일을 위한 교육은 교양교육의 일부에 불과하지 교양교육의 핵심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양교육의 어떤 과목은 해당되는 핵심 역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를 감상하는 과목, 역량이 있습니까? 시 감상이 무슨 수행 능력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과제 수행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과목이 한 역량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난센스입니다. 한 과목은 여러 역량을 동시에 기를 수밖에 없고 하나의 역량만 목표로 해도 학생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 반응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공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목 개설만은 어렵습니다.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반복입니다. 강의 내용도 주면 과제를 주고 실습하게 하고 조별 활동하고 평가하고 평가 활동 등등이 역량을 기르는 쪽에 모듈처럼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과목마다 그걸 평가한 다음에 비교과에서 역량의 교육이 덜 되는 역량을 비교과가 집중해서 기르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죠. 그게 역량 기반 교육이 되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변화되고 교수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 교육을 교과목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거는 직업 기초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과목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 과목의 과제나 토론이나 모듈로 집어넣어서 꾸준히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양교육에서 직무 역량 자체를 잡 컴피턴시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베이직 컴피턴시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 우리 앞에서 말한 기초학문을 하면서도 과제를 어떻게 주냐, 조별 활동을 어떻게 시키냐는 교육 방식에 따라서는 역량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 드리는데 우리 권장 사항에는 기초 문해 교육은 직접적으로 역량, 직업 기초 능력 관련되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직업 기초 능력처럼 넓게 무슨 문제 해결, 의사소통 잡지 말고 폭을 좁혀서 구체화된 과목으로 한 학기 수행하면서 능력 배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학의 교육에서도 기초학문을 배우면서 직업 기초 능력을 기르는 새로운 모델의 교양교육 교과목을 개발할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문 배우면서 수업 과정에서 다양한 교수법 또 과제 또는 토론, 조별 활동을 통해서 직업 기초 능력을 기르는 거죠. 예를 들면 기초 사회과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배우면서 그 안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과제, 조별 실습 등등을 통해서 조직 이해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실습해서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모듈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또 문학을 통해서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 기를 수 있고요. 소설 보면서 대인관계 능력, 이 사람들 사이 맺는 관계에 대한 감상이나 생각을 어떤 검토하게 함으로써 대인관계 능력을 또 훈련시킬 수도 있고 자기개발 능력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철학을 배우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또 직업윤리 등등을 모듈을 통해서 과제나 활동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초학문을 배우면서 직업기초 능력을 기르는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건 기초학문 전공자면서 이런 능력 교육에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가 주위에 많이 있고 특히 우리 교양교육 학회에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글쓰기 교육에 오랜 기간 종사한 철학 전문가,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요. 제가 대학에서 글쓰기 선생이거든요. 그럼 철학을 배우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교과목 개발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평소에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그래서 기초학문을 통해서 앞 강의에서 말한 인성교육도 하면서 직업기초능력 교육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 가능하니까 개별 학교에서 시도하셔도 좋고 전문 대기업 차원에서 좀 건의를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하셔도 좋고 또 이제 전문대 교양교육협의회가 만들어졌으니까 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셔도 좋고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제 기존의 기초학문 과목에서도 의사소통 능력 또 다른 능력을 기르는 과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철학을 배우면서 직업기초 능력의 일부를 기르고 문학을 배우면서 또 기르는 과목들이 되고 있고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범용성이 강한 교과목을 만들어서 그 교과목 훈련 과정에 두세 가지 정도의 직업기초 능력을 프랙티스 과정 속에 기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이라면 이게 아마 공학 하시는 분들은 공학교육학회에도 비판적 사고 분과가 따로 있는데요. 창의적 공학 설계할 때 이게 중요한 능력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는 맥락은 우선 문제 해결 맥락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한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지만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해결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죠. 특히 설계에서 필요한 거죠. 공학 설계에서.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서도 비판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에서도. 그래서 물론 타산적인 실용적인 판단, 수술할까 말까도 따져보는 게 필요하지만 아까 말한 풀어내서 윤리적인 판단도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서도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따져보고 뭘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는 의사소통 능력도 훈련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라는 과목 안에서 문제 해결, 의사소통 얼마든지 되고요. 또는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그 능력 중에서 그 토론시키면서 대인관계 능력도 할 수 있고 자기개발 능력까지도 그 모듈로서 과제 활동 등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범용성이 강한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도 해서 학점이 적으니까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로 두 번째 파트의 결론은 결국 기초문해 영역 과목은 직접적으로 직업기초능력과 연관되니까 폭을 좁혀서 활용하시고 자유학의 영역의 교과목, 그러니까 기초학문 교과, 특히 인문학 교과목을 내용을 배우면서 직업기초능력의 실습 모듈들을 집어넣어서 얼마든지 배양을 할 수 있고 또는 여러 직업기초능력이 함축되어 있는 복합적인 과목을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교양교육 목표가 쭉 나와 있는데 그 목표들이 자유학의 기초소양, 또 구체적으로는 자유학의 기초학문 교육의 부분과 기초문의 체험소양 교육의 주요 목표로서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냥 강조해 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 과목의 운영에 따라서는 이 목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학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거기에 주요 목표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과목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과목 하면서 공동체 의식, 시민정신 함양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개별 과목 차원에서는. 근데 영역으로 보자면 영역에서는 대체로 이런 목표들이 주요하게 대응되겠다라는 걸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유학에는 인문학, 예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초학문은 결국 이것들을 공부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걸 배워서 그걸 통해 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그걸 결합해 봄으로써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고 특히나 사회과학을 통해서는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 함양이 될 수 있고 예술학, 인문학에서는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이 연결될 수 있죠. 또 기초문해는 학문 탐구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또 비판적 사고 능력, 합리적 의사 능력이 함양될 수 있죠. 물론 둘 다 위에 자유학의 교육을 하면서도 저런 요소를 중요한 목표로 과목별로는 삼을 수가 있습니다. 체험 소양 교육은 이제 주로 사회봉사 등등을 통해서는 사회적 체험을 통해서는 공동체 의식, 시민정신 함양을 기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술적 체험을 통해서는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될 수 있죠. 그래서 개별 교과목에는 교수자에 따라 다양하게 콤비네이션 할 수 있지만 영역별로는 대충 주요 목표는 저렇게
분담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요거를 목표별로 보면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로 담당하는 영역, 개별 과목 차원이 아니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은 자유학의 교육 영역에서 주로 담당해야 되겠죠.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을 배우면서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량은 기초문해 부분이니까 기초문해 쪽에서 주로 담당을 하겠죠.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도 기초문해에서 주로 담당하지만 역시 자유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함량도 기초문해에서도 일부 담당할 수 있지만 자유학에서 일단 융합하려는 컨텐츠를 배워야 되죠. 학문들을 여러 개 배워야 그 다음에 융합할 수 있고 융합한 능력이 생기고 적용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식, 시민정치 함량은 자유학의 교육에서 특히나 그 기초사회과학에서 그러면서 체험 소양교육 두 개가 배우고 체험해보고 연결될 수 있고요. 심리적 공감 능력 함량도 영역에서는 자유학의 교육에서 인문학이나 예술학 배우고 예술적 체험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중심으로 놓으면 영역은 저렇게 주된 영역을 또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전문대 교양교육 권고안의 부록 2와 3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전문대 교양교육 권고안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행해 보시면서 의문 나는 거 얼마든지 교기원에 그 질문을 하시고 의문만이 아니라 시행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안 맞다,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이 권고안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대의 교양교육 표준 모델, 표준안도 그런 현장의 많은 그 의견들을 받아서 이제 수정한 게 한번 이루어졌거든요. 전문대 그 교양교육 권고안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수정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